안녕하세요. 범블한국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다시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차트를 보면 지난주 거의 나락으로 갔던 4.2%까지 바닥을 훑었던 모습은 저리가라. 대차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4.3%까지 그대로 직진. 미국 채권은 뭐다?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 중에도 아주 대장 좀비일 수 있는 행보를 보이는 건 절대로 주변 여건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한여름에 예초다 하고 돌아서면 다시 쑥쑥 커 올라오는 잡초의 생명력과 비교가 될 만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다시 지난 4월 고점을 찍었을 때의 지표 4.7%까지도 무난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면 장기 10년물 오름세로 돌아섰고 단기 2년물도 거의 계속적인 오름세 이어가고 있네요. 초장기 30년 역시도 추세가 거의 고래 힘줄을 능가할 만큼 아주 단단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 국채의 방향은 기준금리와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지금 환율 시장을 죄다 싹 제패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보세요. 얘는 그냥 완전히 가부좌를 딱 틀고 조금 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죠. 105선에서 아마 거의 한 달간 이 수치가 지속이 됐을걸요. 달러 인덱스가 105선이라는 건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전. 달러를 건드려서 몸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현존하는 통화 가치란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강력한 파생적 통화 가치의 힘을 양산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소방호수 뿌려대면서 불이 난 환율 끄려고 난리가 났죠. 이 정도로 지금 달러의 파괴력은 각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미국 국채가 벌겋게 다시 숯불처럼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대로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코스피 지수 2800선 뚫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그대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통화 가치의 한계를 가진 원화를 두 번 죽이는 일이죠. 원래 그냥 중간에 적당히 낑겨 있는 위안화와 엔화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야 했던 가치 중립적인 포지션이 이제 완전히 둘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고 있는 건데, 코스피는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없는 게 이런 통화 가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밸류업을 시도한다 해도 기본 미국 금리와 2%의 차이는 자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 외자가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그냥 드립다 달러 쪽으로 우회해서 다시 돌아 들어가는 구조인데,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외국 자본의 뒷덜미만 붙잡다가 볼일을 다 보고 마는 그냥 말짱황이라는 느낌이 들 상황으로 가고 있죠. 결국엔 달러가 만들어낸 금융시장의 생태계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기업 가치를 들어올리는 바벨처럼 번쩍 그 가치를 푸시업 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금융시장의 프레임이 이제 완전히 달러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딱히 한국 자체의 고유한 자산시장이 새롭게 안에서 창출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집값은 이 모든 기저의 금융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가시밭 속에서 피어낸 꽃? 근데 문제는 이 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목련이 봄에 피고 지는 것을 보세요. 필 때는 얼마나 급하게 핍니까? 얘는 너무 참지를 못해서 밤에 봉우리를 피워 올립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변곡점을 만드는 것 같아도 결국에 질 때는 얼마나 빠르고 지저분하게 지는지, 목련 꽃잎이 발에 밟히는 거 보면 시커멓게 산화된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지금 딱 한국 집값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울 반등이 영속적인 집값 오름세로 마구마구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망세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이렇게 디립다 호응을 하다 보면 판단 미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가 꿈틀거려서 지금 거래량이라는 죽어있던 동선을 살짝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거 다 자기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병아리는 모이를 쫓아다니죠. 주택시장에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꾸 자극해오는 압박감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담대하시라. 결국 이 집값 상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진 스님 같은 말이 다 나오네.
결국엔 모의를 쫓는 수요라는 얘기예요. 그 모의는 바로 대출이죠. 특례와 신생아 대출 효과가 지엽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자금을 따라서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거래량이라는 동선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거래 제한선은 노도강 9억 선의 아파트, 아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서울 아파트의 가장 극한 지점이 아닐까.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접근성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리죠. 뭐 사람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결국 노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울 집값이 아니라는 얘기. 결국 접근 불가, 명패를 달고 서 있는 집들은 거래가 여전히 죽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제가 왜 초반에 미국 국채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결국엔 자본의 힘이 많이 딸리는 쪽이 넘어가게 돼 있는 건데 한국 금융시장은 엄청난 벼랑 끝에 지금 몰려있죠. 자산시장 자체가 완전히 짜부가 될 수 있는 대달러의 강압적인 금융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자산시장을 장작 패듯이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중은행이 주담대 내려주고 금융당국에서 공적 자금 대준다 해도 결국 개인이 이런 혜택 보는 것 같아 보여도 이후 돌아오는 1대1의 금융체감도는 고스란히 외자에서 오는 금리 압박감이라는 사실. 결국 한국 자산시장은 달러가 제패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통화가치 축소와 자산가치 해체라는 이 커다란 왁구 해체의 타임라인에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뭐 제일 영순위에 가까울 정도로 흔들릴 가능성 많은 자산시장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자산을 내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눌러놓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가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달러의 강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자산시장의 해체를 부추기게 될 겁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이 금융자산시장에서 그 운명의 창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뭐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값이 들썩거리는 건 아주 단기적인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금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실수요의 움직임인데 이것도 뭐 얼마 오래 가질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담하게 지켜보시라. 결국 돌고 도는 건데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집값은 단기적인 수요의 급한 심리로 움직이는 레일 위에선 폭주하는 열차로 보이지만 결국엔 연료가 문제라는 얘기죠. 자금이 더 이상 지금 형성되어 있는 서울 집값을 쳐낼 수 있을 만큼의 자본 이식 능력이 없어요. 아니 지금 국가 재정 상태도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속적인 대출 창구를 무한대로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이 거의 소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집값은 더욱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아주 많고요. 반짝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건 더 큰 어두움을 몰고 오기 때문이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짠 하는 빛이 밝은 것 같아도 이게 금방 소둥이 되어버리면 암흑은 더욱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엔 부동산 시장은 통화가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비빌 언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괜시리 급한 마음에 움직였다가 비용을 따따블로 치러야 하는 뭐 요즘은 금리가 장난이 아니라서 그냥 자기 인생 맷돌에 갈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한 반작용은 그 첫 단추가 자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터 계속 돈 문제,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한국 부동산 자체의 가장 큰 통화 문제는 바로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한 자산시장의 축소와 해체도 문제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깔고 있는 PF 문제, 건설사가 지금 뭐 자금난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 가릴 것 없이 자금 경색의 첫 단추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건설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모기업으로부터 백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구에서의 사업장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결국 이마트로부터 대규모 자금 수혈 받아서 양대 사업 중 하나인 레저 부분을 떼어내는 수술을 감행 8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 줄이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일단 그렇게 버겁게 지고 있었던 부채의 문제는 덜었지만 워낙 뭐 현장 미분양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어서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도 뭐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금적인 부분을 떼어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건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합병을 하게 되죠. 결국
뭐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분산이 되어 있던 걸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다는 건데, 일단 구매력이 떨어진 부분이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모든 인적 자원을 이쪽으로 몰아서 유통업 부분에서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일단 신세계건설 자체의 업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롯데건설도 지금 청담 르웰과 얽혀있는 문제, 특히 여기도 자금 문제가 걸렸죠. 현재 롯데건설은 청담 르웰 공사비로 대략 4,800억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조합 쪽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5%에 지나지 않아서 이거 뭐 거의 노답 아닙니까? 일단 공사비 인상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공사비 지급에 렉이 걸린 건데, 당연히 롯데건설 쪽은 청담 르웰에 대한 공사 중지 예고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뭐 조합 쪽에서는 묵묵부답.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은 당연히 지연이 되고, 게다가 뭐 공기 연장까지도 가중이 돼서 자금 부담에 대한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해 5월에 공사비가 3천억에서 5천억 수준으로 58%가 인상되는 계약을 맺었었는데, 조합 쪽 새로운 임원들이 들어서면서 다시 공사비를 검증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몰려서 이렇게 공사비 납입이 5%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롯데건설도 일부 계열사들, 특히 롯데 글로벌 로지스 같은 것들은 뭐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 여기도 신세계와 비슷한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설 쪽 경기도 그리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선 롯데도 자금을 건설 쪽으로 쏴주면서 뭐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현금 탄화를 확보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들도 뭐 자금 위기로 인한 자구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부동산 쪽, 특히 서울 집값이 마치 풍부한 유동성 위에서 집값이 선순환적으로 흐른다는 분위기는 자칫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판단 미스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 센스가 중요한 점이죠. 지금 증시에서도 뭐 삼성이 코너에 몰린 듯한 느낌 계속 주는데,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우위를 선점하고 있죠. 이후에 삼성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이 최근에 뭐 엔비디아로부터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해서 지금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다운턴을 지나서 하강 국면 찍고 회복세로 접어들어서 한숨을 돌린 듯 하나, 인공지능 특수에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사업에서 뭐 여전히 추격자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 위기감이 높죠. 이런 이유로 뭐 주가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납품으로 인한 몸값 쭉 올라섰고, 눈으로 봐도 뭐 8만 대와 23만 대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삼성으로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이 확보해야 하는 HBM 반도체를 뭐 가장 큰 비중으로 납품하는 그런 상황이라 유리하죠. 여전히 삼성은 HBM 침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남아있는 난관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쪽은 하이닉스가 21조, 삼성이 18조로 예상을 하는데, 이걸 삼성이 뒤집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고대역 폭 메모리 HBM에서 어떤 승부가 날지는 지켜봐야 할 건데, 이렇게 삼성조차도 반도체에서 유동성의 난관에 봉착할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기업 구조도 이렇게 해체되고 재조정되는 수순이라는 것. 오죽하면 전통적인 자산, 부동산 예외일까요? 절대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수요의 이동, 그 동선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보면서 골든타임 잡을 수 있는 기회, 오히려 절대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절대 수세에 몰렸다는 심리전 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다시 대외 여건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 자체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은 해체되고 다시 조립이 돼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듯 보이고요. 결코 한국 부동산 예외가 아니죠. 초인류 기업들이라는 것들도 뭐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한국 집값이 마치 풍부한 유동성 안에서 선순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신기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